안녕하세요. 언제나 열정적인 하피수학입니다. 자, 이번엔 진성고등학교 23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요즘에 이슈가 많은 학교입니다. 이슈가 많은 시험이었죠. 객관식 문제, 서술형 문제는 매년 똑같은 루틴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난이도를 보시면 하레벨이 9문제, 중레벨이 8문제, 상레벨이 4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단원별로 보시게 되면 이런 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상 레벨을 합쳐서 전체의 절반 정도가 출제가 되었죠. 한 60% 정도가 출제가 된 걸로 봐서는 이번 1학기 때 진성고등학교의 수학적인 레벨보다는 이번 2학기 시험은 1학기보다는 어려웠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소위 말하는 줄 세우기가 조금 성공한 시험이 아닌가, 상위권과 중위권을 가를 수 있는 적당한 시험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요 문항을 보시게 되면 객관식 16번 문제입니다. 자, 16번 문제인데 주기 함수에 관한 문제가 나왔죠. 사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기함수에 대한 문제. 이 주기함수에 관한 문제가 함수 문제에서 주기함수입니다 라고 나온 게 아니고 주기함수의 조건으로 나왔죠. f의 x 더하기 2가 fx랑 똑같다라는 이런 조건이 나왔죠. 이런 함수 조건으로 얘가 주기함수인지 혹은 뭐 대칭함수인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능력은 사실 기본적인 스킬이 아닙니다. 저희 학원에서 함수적인 해석력이 높은 친구들 혹은 심화 문제를 해야 되는 진성고라든가 소화고 같은 친구들한테 제가 거의 특강식으로 많이 해주는 유형식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 사실 이거는 모의고사에서 상위권 문제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이 문제를 맞춘 친구들은 거의 모의고사형의 공부가 많이 된 친구들. 그래서 이제 뭐 상한값과 하한값을 잡아서 특정점을 지나가는 이런 식으로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문제죠. 다시 말하면 이 문제가 심화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한테는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겠지만 사실 웬만한 레벨의 아이한테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죠. 시간도 많이 걸렸을 거고, 소위 말하는 낚시적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비교적 많이 힘든 문제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객관식 17번 같은 문제는, 이거는 명제 조건을 또 물어보기도 하고, 사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저의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오답률도 많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학기 때 집합 명제 부분에서 명제가 끝났다고 하지만 계속 이 명제적인 부분이 계속 튀어나오면서 아이들한테 문제를 풀어주는 문제. 시간도 되게 많이 모자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죠. 서술형 3번 문제. 결론은 이 문제는 학교에서 재시험 판정이 떨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재시험 판정이 떨어졌는데 사실은 뭐 저 또한 할 말은 많지만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할 말을 아끼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보는 서술형 30번 문제에서 숫자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왔죠. 사실 이 문제는 제 시험을 본 이유가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제 시험을 본 이유가 고등학교 1학년 레벨에서 3학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레벨로도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하면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노가다를 써서 모든 경우를 다 한다면 못 풀 문제는 아니죠. 그렇다면 이 시험은 과연 제 시험이 맞을까요? 아니죠. 얘는 제 시험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서술형 3번 문제였고요. 배점이 무려 10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인 혹은 시험적인 스킬적인 면이 있는 친구들은 서술형을 먼저 푸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서술형부터 먼저 문제를 풀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요 3번 문제를 풀려고 거의 한 뭐 5분 이상 5분에서 10분 이상 투자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이 있습니다. 5분에서 10분을 투자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려고, 왜냐면 시점짜리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객관식 문제 한 문제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맞춰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엄청나게 시간을 투자해서 풀었던 친구들도 있는데 그냥 제 시험이야 라고 해버리면 그 친구들은 대부분 친구들은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찍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풀지 않고 버리거나 대충 찍었던 친구들이 많거나 딱 대충 보고 이건 힘들 것 같은데 하고 버린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시험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이익을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는 논란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이 문제는 너무 힘든 문제였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문제였지만 학교에서 좀 더 신중하게 문제를 출제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객관식 18번 문제를 보면 함수를 파악하는 문제고요. 이것도 사실은 마지막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는 사실 난이도가 높은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문제도 많지만 쉬운 문제도 또한 많았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쉽게 푸는 문제도 많았지만 대부분 어려운 문제도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식분을 주는 진성고의 특징을 본다면 아이들한테는 체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합쳐서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틀리면 1등급 컷이 나올 것 같아요. 합쳐서. 그렇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언제나처럼 진성고를 대비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심화 공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의 심화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는 진성고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힘든 시험이지 않았을까라는 너무 힘든 계산을 하고 있죠. 진성고등학교는 곧 방학을 하죠. 이번 겨울 방학이 긴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방학이 길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컨셉을 잡아서 공부하는 계획을 짜보셔야 되고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예비 고이죠. 예비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은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비 고이는 수학에 흠뻑 빠지는 시간입니다. 어, 자기가 공부해야 되는 양의 한 7, 80% 이상을 수학에 투자를 하면서 이번 겨울방학은 수1과 수2 두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레벨로 반복할 수 있는 공부를 충분히 해 두셔야 되고요. 수1 같은 경우는 뭐 마플 교과서 등 같은 기본 개념서가 아닌 심화 교재서를 가지고 반복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수원 과목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이번 고등학교 2학년 예비고시 같은 경우는 이번 겨울방학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희 학원처럼 아침부터 수업을 해서 충분하게 많은 시간을 정규 수업에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아이들한테는 많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진성고등학교는 확통 공부도 해야 되죠. 2학년이니까 확통 수1에 수2에 확통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이 미친 양을 공부를 하려면 이번 방학 때는 흠뻑 빠져야 되지 않을까. 하피수학에서 아이들한테 철저한 동기와 목표를 주고 아이들한테 공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도록 제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